네, 바로 개그맨 김현철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웃 주민의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보니 김현철 씨 또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던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미 기자, 그러니까 김현철 씨도 맞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웃 주민이 이 김현철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억울함을 느끼는 김현철 씨는 이 이웃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며 지금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웃 주민은 왜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이 이웃 주민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관리금 문제, 또 그 반려견의 배변 문제로 김현철 씨 부부와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던 당일 김현철 씨가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홀라 아이와 같이 있었는데 이런 협박을 받고는 매우 무서웠다고 하고 다음날 바로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건이 제주에서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철 씨가 제주에 살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지금 이번에 사건이 발생된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거기 이제 제주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위치를 해서 아이를 갖다 거기 보내고 주로 이제 주말에 남편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가는 것인데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면 많이 보는데요. 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결합을 한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같이 붙어 있으면은 단독주택같이 보이지만은 옆집에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그렇군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뭐 단톡방에서 나온 관계로 이웃 주민한테 이제 그 강아지 배설물이요? 배설물을 치워달라라고 하니까 내일 치우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서로의 어떤 그 감정이 상당히 그 나쁜 쪽으로 증폭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개 배설물 문제였군요. 그 이웃 주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강아지 배변 문제로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전화로 당장 나와 소리를 질러댔다. 무서웠다, 두려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협박 혐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김현철 씨와 이웃 주민 A 씨가 하는 얘기들은 네. 생각보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편차 큰 건 아니에요. 이제 평가의 문제인데 네. 이제 김현철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기 집에 가서 배를 누른 적도 없고 네. 공용도로에 전화해서 개똥을 치워달라, 개 배설물 치워달라는 정도만 얘기한 게 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이웃 주민의 얘기는 본인이 지금 9살, 4살 아이들과 자기 혼자 있는데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지금 뭐 이게 배를 누르고 집에 문을 두드리고 뭐 찾아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없고 전화만 했다는 거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전화할 때 전화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가져올 만한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네. 이건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지금 이웃 주민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에 전화기 녹음되지 않습니까? 김현철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그 정도 대화 내용이 상대방에게 진짜 해악을 고지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그러니까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되는지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평가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현철 씨의 아내도 이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이제 네. 배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욕설을 이 김현철 씨 아내가 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욕설을 듣고 나서 이 아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건데요. 김현철 씨는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이 우리에게 행패를 부릴 것 같다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경찰이 이웃 주민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룬 소음 문제처럼 물론 사안은 다르긴 하지만 이 강아지 배설물 문제로 뭔가 감정이 켜켜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떤 다툼은 이 감정이 축적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개를 지속적으로 기르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웃집 여성이 거기에 타운하우스 관리 직원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개 배설물을 치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경찰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좀 좀 부드럽게 대했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 A 씨가 지난 7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김현철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고소를 한 이유가 네. 바로 이 김현철 부부가 자신을 협박을 해서 공포감을 느꼈다. 그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A씨 부부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나 김현철 씨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왜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느냐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개 배설물 얘기만 했지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그동안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운하우스에 사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단체 채팅방이 있나 봐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근데 그곳에서 일단 김현철 씨 부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씨 남편이 주민들 모임 있을 때 와서 앉아서 술을 마셔라. 김현철 씨가 없는데. 네. 그리고 몇몇 동 또 아주머니는 뭐 예쁘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김현철 씨 아내가 있는 곳에서 한 20살 정도 많은 이웃 주민 A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김현철 씨 서울에서 바람 피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김현철 측에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김현철 씨 측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협박죄, 다른 한쪽에서는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명예훼손, 그다음에 모욕, 무고죄로 무고죄. 고소를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부분은 타운하우스 모임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얘기를 했거나 단톡방에서 험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들은 사람도 많고 캡처한 내용들이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만약에 김현철 씨라든지 그 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했으면은 명예훼손, 모욕에 되는지 이제 법리 판단만 남은 상황이에요. 증거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무고죄는 만약에 이 이웃 주민이 김현철 씨 측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에 친한 언니라는 분 있잖아요. 아마 통화 내용들을 다 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그냥 뭐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라 그랬고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더 무슨 말을 하기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자체를 꾸미지 않았으면은 압박이라는 부분,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은 내 감정적인 부분이라서 무고죄로 처벌하는 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지만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웃 주민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공인이 아니다 보니까 연락처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듣지 못했는데요.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